이제 되나 보네요. 요렇게 하면은 보이나요? 이렇게 화면하고 제 얼굴하고 다 보이나요? 아, 지금 이제 점심 먹고 한번 켜봤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흐름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 업종 대표주들이 이제 좀 조정을 좀 들어가고 있죠. 조금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르고 이제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숨고르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돈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몰리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고 IT하고 2차 전지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 이쪽으로 돈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몰려들고 있는데 자, 요 분위기가 이제 살짝 이제 조정을 조금 하려고 하고 있죠. 조정을 하려고 조금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외인하고 기관들이 이 거래소 쪽에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통 이 쭉 올라서다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다 이제 쭉쭉 올라섰죠. 이렇게 올라서다가 애플카 관련해 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소식이 나와버렸죠. 나와 버리면 보통 이제 시가를 아주 높게 형성을 시키는 게 이게 이제 이 세력들의 의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세력들의 의도가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높게 시작을 시켜 놓고 완전히 폭탄 매물을 던져버리고 있죠. 이렇게 폭탄 매물을 던지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금 시장이 저거죠. 시장이 완전히 이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다 보니까 좀 조정을 하고 나면 또 좋은 흐름이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제약 바이오 쪽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밀렸죠. 정말로 많이 밀렸습니다. 정말로 뭐 작정하고 밑으로 끌어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업종 대표주 쪽으로 완전히 뭐 밀어 올려버렸죠. 얘들이 완전히 밀어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개인 큰 손들도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 또 전개가 좀 되었죠. 자, 이제 이 제약바이오가 그동안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라도 좀 올라설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제약바이오 특징이 이 보통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번 이제 내려치게 되면은 아주 뭐 겁나게 내려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내려치죠. 이렇게 쭉 내려쳤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유사합니다. 다 거기서이죠. 이 거기서 거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장의 흐름 그대로 계속 이제 시장이 밀리니까 밀리고 올라서면 올라서고 내리면 내리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올라서는 분위기가 제대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누를 만큼 누른 상태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업종 대표주들이 가면 계속 갈 것 같죠. 근데 이거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가다가 좀 조정을 하고 또 가고 하겠죠. 가다가 조정하고 또 가고 뭐 이렇게 추세가 뭐 거의 주도주가 탄생을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탄생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조정을 하고 또 가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한번 누르게 되면은 아주 강하게 눌러버리죠.
아주 뭐 그냥 양털 깎기를 하는데 살갗까지 그냥 다 그냥 깎아버리는 그런 이 모습이 이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제약바에는 그렇게 이제 실컷 눌러놓고 많이 눌렀으면 이제 밀어 올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밀어 올리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지금 HLB하고 셀트리온은 이 그야말로 공매들의 소굴이죠, 소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걸 좀 가만히 제가 고민을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이거 완전 사기죠, 사기. 완전 사기만 사기. 사기인데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제 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강한 지금 강한 호재 소식이 이 나오기 전이라도 좀 올라가는 추세면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들이 이제 물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 올라서려고 하면 그냥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신한이죠, 신한. 이 신한에서 완전히 공매들이 따리를 틀고 있죠. 따리를 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이베스트하고 삼성이죠. 거기다 신한도 같이 물려있죠. 자, 얘들이 그냥 뭐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가려고 하면은 밀어내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HLB 먼저 좀 진단을 좀 해보면은 얘는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위로. 어차피 위로 갈 건데 NDA 승인 신청이 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계속 이제 나와도 잘 안 움직이죠. 백승재님이 3월 예상된다고 하시는데 뭐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 정도 그 정도만 나온다고 해도 뭐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HLB는 이 리보세런이 이 같이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냥 가면 되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보고 오게 되면 정말로 고생할 수 있겠죠. 남들 오를 때도 안 오르고 내릴 때는 또 내리고 오르면 또 조금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답답한 흐름이 지금은 뭐 또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계속 뭐 흘러가다가 보면은 두 번째 라이브 지금 하고 조금 이제 조금 알게 돼가지고 동글동글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거를 요렇게 화면을 요렇게 구성해도 이제 나온다는 거를 이제 오늘 알았습니다. 저번에 잘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점심 딱 먹고 좀 수다 좀 떨라고 라이브 한번 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어쨌거나 리보세라닙이라는 이 약물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약물이죠. 될 수밖에 없는 약물이기 때문에 NDA 승인 신청이 일단 진행이 되고 나면은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가요? 전문 CEO. 이 전문 CEO가 들어와야 됩니다. 잘 됐네. 이거 이 전문 CEO가 영입이 됐다 그러면 정말로 잘 된 겁니다. 지금 이 진장군 회장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M&A 전문가고 사람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능력이 좀 있죠. 그런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영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바이오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을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거죠. 아주 뭐 이제 앞으로 잘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잘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사기치고 있죠.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이 사기꾼들이 사기쳐서 끌어내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 끌려 내려올 이유가 아무리 제가 고민을 해봐도 없습니다. 이거 끌려 내릴 이유가. 그런데 그냥 끌려 내렸죠. 그냥 끌려 내려온 이런 상황이면 다시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그냥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제 지금 내려온 상황을 보면은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는데 지금 이 위약군이 어제도 방송에서 제가 올려드렸지만 이 위약군이 렘데시비르하고 카모스타트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렘데시비르하고 카모스타트가 버젓이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외면하고 너는
실험용 치약.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식염수 이런 걸 집어 넣어 가지고 사나 죽나 한번 보자.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나와 있다 그러면 무조건이죠, 무조건 있는 약을 써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나백성님 감사드립니다. 비타민 D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대조군이 렘데시비라고 이 카모스타트죠. 지금 나와 있는 최고의 치료제죠. 나와 있는 최고의 치료제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면서 이 약이 어떤지 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아주 좋게 나왔죠. 지금 3.43일이고 50세 이상에서 지금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표준 치료제 대비해서 68%가 나와버렸죠. 68%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데이터라고 봐야 된다. 엄청난 데이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뽑아낸 거죠. 사람의 생명을 그냥 살려버리는 이런 명약이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지금 주가를 끌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날이 제일 이거는 진짜 사기인데 이 승인 권고가 나왔죠. 승인 권고. 자, 승인 권고가 나왔는데 이 승인 권고가 나왔는데 올라서다가 이 승인 권고가 딱 나오니까 내려쳐 버렸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상을 전제로 해서 승인이 났다. 그리고 3.43일 인정이 된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내려쳐 버렸다는 것은 그 전에 나온 속보들을 보면 이 사망률에서 차이가 전혀 없더라. 그런 이상 대도 안 한 그런 말을 그런 기사를 막 썼다 지웠다 막 그랬죠. 자,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면서 끌어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여기에 공매도 세력이 많이 물려 있죠. 이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살아나서 세게 올라가 버리면 이 개인들의 이 돈이 엄청납니다. 자금이 신용 자금이 고객 예수금이 68조죠. 68조 계속 들어올 겁니다. 지금 추세가 이 돈들이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갈 데가 없죠. 이 부동산도 완전히 꽁꽁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개인들이 이제 각성해서 위로 밀어 올려 버린다 그러면 얘들은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승인이 났는데 그걸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페인트를 쓰는 거예요. 페인트. 이 승인 소식은 정말로 엄청난 소식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소식인데 지금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면은 지금 이게 뭐 게임 체인저가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죠. 이상한 뭐 우주의 소리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하고 있는데 중증이면 효과가 없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라면 알 겁니다. 지도 알겠죠. 서정진 회장이 이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번에 발표를 다 했었죠. 메커니즘에 대해서 발표를 다 해서 중증으로 일단 넘어가서 장기의 파손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이거 뭐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약 가지고 할 수 있는 약이 지금 없다 그러죠. 스테로이드 말고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스테로이드는 정말로 위험한 약입니다. 그거 잘못하게 되면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박살 나는 거.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인데 승인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찍어 눌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기죠. 이게 사기. 얘들이 이제 제가 돈이 많이 물려 있다 보니까 공매도가 2조 5천억 가까이 물려 있죠. 이렇게 물려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든 좀 끌어내려 가지고 밑에서 사서 올리겠다는 거예요. 사서 올리겠다. 사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중기로 봐야 돼요. 중장기로 보게 되면은 얘가 어디까지 주가가 상승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전혀 없냐 그러면 얘가 지금 공매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공격을 해서 지금 많이 끌려져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그렇게 흐름을 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상승 흐름이 보통 이 제약바이오가 지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전개가 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들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될 거고,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나와 있는 약이 이 항체 치료제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항체 치료제 말고는 약이 없죠. 렘데시비르 하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도환님 감사드립니다. 이 렘데시비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렘데시비르와 카모스타트를 투여한 것보다도 무려 3.43일이나 더 단축을 시키고 입원율을 갖다 68%, 50세 이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그 정도로 단축을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에 승인 신청이 들어가겠죠. 승인 신청이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무조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이 셀트리온, 제가 HAB하고 셀트리온 두 개를 같이 상당히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HAB는 하기로 한 거를 다 합니다. 전부 다 하는데 납기를 잘 못 지킵니다. 그게 상당히 불만이고 주주들이 좀 왜 이렇게 납기를 못 지킬까, 이런 불만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경험치가 좀 없죠. 아직까지 성공시킨 약이 없습니다. 일단 FDA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런 경험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런 경험치가 완전히 그냥 쌓여버렸죠. 우리나라 이런 경험치, 제약바이오 경험치로 치면은 이 셀트리온을 능가할 회사가 없습니다. 이 전통 바이오 회사들도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얘는 바이오 시밀러로 보면은 그냥 글로벌 기업이죠.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치료제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승인 신청이 들어가겠죠.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의 식약처 승인 신청하고는 그냥 완전히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나라 언론이고 뭐고 간에 이렇쿵 저렇쿵 그게 되겠어 저저 떠들어 대봤자 결국은 영국과 EMA 쪽, 유럽 쪽과 그리고 FDA 쪽에서 거기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거기서 결정을 할 건데, 지금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여기에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회사만 믿으면 된다 그러죠. 지금 이 셀트리온은 그야말로 회사만 믿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만 믿으면. 지금 주가가 떨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대응을 왜 안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회사에서 대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자꾸 꼬투리 잡고 있는 게 PE값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임상 이상에서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40만 명 사망에다가 전 세계에서 200만 명 사망을 했죠. 200만 명.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다 대고 완벽한 약을 만들어내다고 자꾸 징징거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3.431 이 타미플루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약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항체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약물 재창출 많이 하고 있죠. 오늘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자, 과기부가
이 종근당과 대응, 코로나 치료제 상반기 상용화 추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종근당이 좀 성공 가능성이 아주 크죠. 데이터 잘 나왔으니까. 그리고 대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모스타트 호이스타 정이 3상을 진행하고 있죠.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성공 가능성이 아주 뭐 좀 크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 상반기에 그래도 상용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상용화를 추진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발표한 건데 좀 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얘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증용으로 지금 처방이 될 겁니다. 중증 염증 치료제죠. 이게 췌장염 치료제입니다. 췌장염 치료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셀트리온에 램시마 가지고 이 중증 환자 치료용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똑같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승인되면 좋죠. 승인되면 좋습니다. 승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나오면 되죠. 중증으로 갔을 때 지금 치료약이 렘데시비르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 뭐 승인 받았다 그러면 누가 걸릴지 모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걸린다 그러면 거기다 중증까지 만약 혹시나 갔다 그러면 이렇게 치료제가 있는 상황이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만 이 셀트린의 CTP59 레키로나주하고 비교한다면 비교 자체가 그냥 불가다. 그렇게 해야 돼요. 불가. 절대 불가. 왜 그러냐면 약물 재창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환을 해봤더니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는 안 좋은데 저기에 써봤더니 아주 좋다. 아니면 여기도 좋은데 여기도 써봤더니 효과가 괜찮네. 그래서 쓰는 거죠. 그런 약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에 만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2015년부터 해가지고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죠. 그때부터 계속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그 다음에 2015년, 그다음 2018년 거기서부터 노하우가 다 쌓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쌓여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딱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걸 타겟팅해서 개발한 이 항체 치료제하고 이런 약물 재창출하고는 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로 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정말로 와, 이게 진짜 그 용도 약이었네. 이렇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항체 치료제는 아예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타겟팅해서 지금 2015년도부터 개발해 오던 거를 이번에 성공시켜 버렸기 때문에 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것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했고 2015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드디어 지금 완성시켰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오랜 이 노하우가 축적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기회를 만난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거죠. 홍도아님 감사드립니다. 자, 준비된 자에게 이렇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드디어 이 승인 권고를 받았죠. 이제 다음 주면은 승인이 납니다. 이게 무조건 나게 돼 있죠. 자, 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요식행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위압 부분이 렘데시비르하고 덱사메타손 맞죠? 그게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신광식 전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보건학 박사가 얘기인데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내 약이 얼마나 좋은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약이 아예 없으면 위약을 먹이는 거겠지만 지금 뭐
표준 치료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치료제보다 더 좋아야지 약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렘데시비르하고 덱사메타손을 투여한 이 대조군인데 여기보다도 3.43일에다가 50세 이상에서는 이 5일에서 6일 정도 회복 속도가 빨라졌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그냥 주가를 계속 흔들어 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단기적으로 흔드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죠.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흔드는 거는 지금 주가가 좀 빠지고 있죠. 빠지고 관계 없습니다. 빠지든 말든 빠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거는 아주 당연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자, 나 지금 이제 사가지고 3일 만에 좀 올라가면 팔아버려야지.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못 견디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 그리고 공매 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들 물량을 털어먹으려고 하는 메인과 기관이죠. 완전 순 도둑놈이죠. 이 개인들 뒤통수 쳐서 그 물량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바꾸는 이 시점은 아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공매들이 힘이 좋아서 밀어내리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과 유럽의 승인 신청 들어가죠. 승인 신청 딱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식약처에 승인 신청한 부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아예 다르다라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다릅니다. 무조건 차원이 아예 다르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딱 돼 버리죠. 돼 버리면 드디어 해외로 이제 나가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게 인식이 딱 돼 버리면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공매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공시가 아니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주가를 이렇게 많이 끌어내려놨죠. 이렇게 끌어내려는 이유도 어찌 보면은 그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내려놓고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해서 미국과 유럽에 승인 신청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 납기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1월 달에 진행한다 했으면 합니다. 이 셀트리온.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딴지를 못 겁니다. 무엇이 어쩌고 이거 가지고 되네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누르고 싶어도 못 누르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수출 소식이 나와버리죠. 첫 번째 수출 소식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뭐 누르려면 눌러봐라 이러면서 휘파람 불고 앉아 있습니다. 휘파람 불고. 그렇게 전개가 되면은 수출 소식이 나와버리면 첫 번째 어느 나라가 진행이 되죠. 어느 나라가 딱 진행이 돼 버리면 이 공매도들이 막으려고 해도 못 막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 왜 장담을 할 수 있냐면 아무리 공매도라도 실적으로 밀어버리죠. 실적으로 밀어버리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실적으로 밀어버리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셀트리온에 눈독을 들이겠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그리고 해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그리고 해외에 있는 개인 투자자, 해외에 있는 개인들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미국에 주식 투자하죠. 그런 것처럼 해외 이제 개인 투자자도 셀트리온이 어떤 나라인데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어떤 회사인데 이러면서 막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찾아서 그렇게 오면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지금 이렇게 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왜 이렇게 밀 수 있느냐? 아직 미국의 NDA 승인 신청을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승인 신청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야지 언제 흔드냐 이런 거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공매도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손에 쥔 건 아직 없으니까 우리나라 승인 공고까지 나왔는데 다음 주면 승인이 될 텐데 그런 거가 아니다 그러면 이 흔들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승인이 나버린다 그러면 승인이 나고 미국하고 유럽의 승인 신청이 들어가 버리면 흔들기가 아주 애매할 겁니다. 아주 애매하겠죠. 아주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많이 내려놓고 지금 여기서 이제 내려놓은 상태니까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장프로님 말씀대로 박앤세일입니다. 박앤세일. 이거는 그냥 눈치를 까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언제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죠. 그 소식이 이제 승인신청 딱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급상승이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죠. 왜냐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미국하고 유럽에 승인신청 한다 그러는데 왜 아직도 안 했는데 그러다가 승인신청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올리면 되죠. 그때부터 올리면 됩니다. 그때부터 올리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 어딘가 아마 프랑스가 됐죠. 프랑스하고 계약이 딱 체결이 돼 버리죠. 계약이 딱 체결이 되어 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아마 10만 개 아니면 20만 개, 20만 명분 이런 식으로 체결이 딱 돼 버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건듭니다. 이거는 절대로 공매들이 건들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벗어나는 거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나라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게 체결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에서 계속 체결 소식이 들릴 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무조건 공매도들도 그리고 외인도 기관도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주가를 이렇게나 빼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좀 심하죠. 이게 좀 심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이렇게 좀 흔들어 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셀트리온은 보면은 이제 오늘은 또 신한에서 하고 있죠. 신한에서 이 공매창구 유명한 공매창구가 신한 그 셀트리온은 보니까 이거 이베스트입니다. 이베스트 신한 그리고 이 삼성이죠. 삼성 여기에서 상당히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 상승을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업의 가치가 올해부터 급증이 나올 거예요. 급증.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급증 나온다고. 올해부터 급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급증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뭐 상상 초월이죠. 상상 초월. 그야말로 상상 초월. 왜 상상 초월이라고 보면 되냐 하면 지금은 초유동성 장세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이 정도의 초유동성 장세는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 정도의 초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한번 밀어올리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계속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승장이 언제 끝날까?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계속 갈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좀 잡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긴축이 좀 들어가겠죠. 긴축이. 근데 긴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돈이 풀리는 거죠. 계속 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어도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는 크게 유동성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많이 풀어버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일어난다. 그러면 뭐 긴축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돈을 푸는 이유가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죠.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푸는 겁니다. 키트루다 시밀러가 2026년 예상 매출 25조. 그러네요. 자, 요런 거 이제 뭐 또 진행이 되면은 난리 나죠. 지금 셀트리온은 지금 초고속 성장 중입니다. 초고속 성장.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면 이 미국의 이런 대형 제약사들 있죠. 화이자나 릴리나 그다음 머크나 뭐 그런 제약사들,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 그런 제약사들은 PR을 많이 쳐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이 셀트리온보다 PR을 높게 쳐줄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런 오리지널들 특허 만료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회사들의 이 마켓 쉐어를 이 셀트리온이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셀트리는 계속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은 쫓기는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제약사들이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계속 신약 개발, 새로운 신약 개발을 계속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공매도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매 지금 쳐놓은 거 현재가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갚아. 다 갚고 이제 공매 이제 우리나라는 공매 없으니까 전부 다 갚아내고 공매도 이제 끝. 안 해 공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지훈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매도는 전부 다 갚고 이제 공매도는 더 이상 하면 안 돼. 탁 이렇게 해버려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증시 김희빈님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7천 갈 수 있어요. 7천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예전에는 디스카운트가 진행이 되었다. 뭐 이렇게 뭐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죠. 남북 이런 거는 이제 별로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공매도들이 디스카운트 시켜버리고 있죠. 이 완전히 공매도 놀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나는 이유가 없어. 일단 팔아야 돼. 많이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팔아서 내리죠. 많이 내려갔네. 아무 이유 없어. 다시 사면 돼. 너는 원래 가치가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노는 거거든. 그래서 올리죠. 그래서 또 올라가면 또 내리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김희빈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이 올해 이제 얼마 정도 매출이 나올 거냐? 그거는 CTP하고 레키로나주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돼요. 둘째님 점점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 무서워지는 게 사실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걱정할 사안이 아니죠.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걸 걱정해요.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내가 팔아야 될까? 그 걱정을 하면 됩니다. 그 걱정을. 그런 걱정만 하면 되죠.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가 팔까? 지금 단기 하락 이런 부분은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언제 올라갈 거냐?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의 승인 신청 진행하면 한번 들썩일 거죠. 들썩이죠. 들썩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은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하고 이렇게 계약 체결되면 계약 체결이 되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직까지 회사에서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언론에 나온 대로 셀트리온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뭐 한 300 후반대라 그러면 한 390으로 잡아버리면 리제네론보다 좀 싼 거죠. 리제네론보다 싸게 팔면 됩니다. 한 10만 원 정도. 약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200만 개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200만 개 가지고 이거 제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지금 200만 개 정도 가지고는 어디 뭐 쓰지도 못합니다. 여기 일본 좀 줘야 되고 인도네시아 줘야 되고 필리핀 줘야 되고 영국 줘야 되죠. 프랑스 줘야 되죠. 스페인 줘야 되죠. 아르헨티나 줘야 되죠. 브라질 줘야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다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콜롬비아도 줘야 되고 멕시코도 줘야 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이롭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래도 먼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내가 뭐 50만 개 가져가겠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서 먼저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 먼저 주는 거죠. 거기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가 탄생을 하게 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그거 이제 진행이 되면 난리 납니다. 키트루다 완전히 난리 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인생원빠님 230만 명분 곱하기 300만 원 하면은 7조. 그렇죠. 요렇게 계산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계산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송병성님 지금 리제네로는 200만 원 정도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요게 좀 애매하죠.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이제 200만 원 수준이라고도 하고 어디에서는 또 400에서 500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 이 서정진 회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거기에서 400에서 500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싱크풀에서 과기부 통한분이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것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 또 주가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찌라시를 날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나오면 좋습니다. 나오면 좋은데 지금 셀트리온 이 CTP하고 레키로나 주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로 영향 못 줍니다. 걔들은 이제 뭐냐면 중증 치료제 수준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셀트리온이 만들어낸 이 수치는 절대로 웬만한 회사에서는 못 만듭니다. 앞으로 못 만듭니다. 뭐 왜 그렇게 또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전 세계 백신 진행 현황이죠. 코로나하고 백신 만들고 있는 회사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 치료제 만들고 있는 데가 319개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못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도 안 나오죠.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결국은 나오는 거는 항체 치료제밖에 없다. 릴리하고 리제네론하고 그 다음에 레키로나주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달이죠. 이제 1월 달.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 계약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2, 3월 안에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겠죠. 2, 3일 안에 이제 2월 달 아니면 3월 달 안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 나라만 뚫리면 된다. 무조건 한 나라만 딱 뚫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 로켓 나오는 거죠. 로켓. 지금 릴리하고 리제네론 보면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죠. 본업에서는 근데 얘들이 별로 장사를 좀 못했습니다. 얘들이 장사를 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서고 있죠. 얘는 지금 치매 치료제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치매 치료제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올라섰죠. 이게 이제 항체 치료제의 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항체 치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본업에서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 이 셀트리온이 돈을 버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릴리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죠. 예, 성장이 매출과 영업의 성장이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리제네론도 이제 본업에서 좀 별로였지만 이제 이 매출 소식이 미국의 매출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서고 있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요거 셀트리온도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셀트리온은 본업도 잘하고 약도 승인 받았고 이런 상황들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NDA 승인 신청, 유럽 승인 신청 진행하고 나면 그냥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부분은 해외 승인 소식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그냥 박수만 치면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역시 셀트리온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박수만 치면 됩니다. 박수만.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 실크하고 또 올랐다가 조정 크게죠. 지금 1월 달에만 지금 마이너스 13%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좀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겠죠. 본격적인 대세 상승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매출이 예를 들어서 본업에서 한 2조 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업에서 2조 2천억 예상이 되고 있죠. 2조 2천억 딱 벌어버리고 2조 2, 3천억 벌어버리고 그 다음에 CTPO구 레키로나주에서 매출이 뭐 그러면 뭐 한 작게 잡아서 한 5조만 잡는다. 5조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5조 플러스 해야죠. 그러면 한 7조 8조 되는 거예요. 7조 8조 7조 8조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가 있을지는 함부로 상상을 하면 안 됩니다. 상상하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올해 6월달 그리고 가까이는 3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뭐 그 정도로 한번 보면 됩니다. 보면 그렇게 바라보면은 얼마까지 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그런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생각하면 돼. 지금도 계속 누르고 있죠. 계속 눌러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눌러대고 있죠. 계속 누르면 이렇게 눌러줘야지 겁을 먹죠. 지금 이제 또 이 주린이 분들도 많죠. 주린이 분들도 많고 이렇게 급락을 시켜서 겁을 주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위치에서 아주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이거 뭐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걱정은 절대로 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외 수출 나면 모든 게 다 평정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죠. 지금 시장을 갖다가 너무나 지금 흔들어대고 장프로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이 거래소 쪽에 보시면 외국인이 3,300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13,000이나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좀 심하죠. 정말로 심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인하고 기관이 2,200억에 1,700억을 계속 사고 있죠. 지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지맘대로 조정을 해버리고 있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막 밀어붙이고 있죠. 겁을 주는 겁니다. 겁을. 지금 제약바이오는 좀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상당히 크게 밀면서 겁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은 심리를 그냥 흔드는 것 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약이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밀려 내려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죠. 이치가 맞지가 않습니다. 써니님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치에 맞지 않는 흐름은 다시 이치에 맞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 공매도 연장 분위기죠.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연장이 안 되게 되면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치명타. 이번 정부 완전히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으로 뛰어드는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많죠. 지금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인들의 재산을 축내는 그런 쪽을 밀어붙인다. 그렇게 전개가 되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완전히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선거도 있죠. 선거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연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야당 쪽에서도 이 공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붙이더니 지금 여당 쪽에서는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고 계속 좀 밀어붙이고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도 이제 공매는 금지해야 된다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이 야당은 이 공매를 뭐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정치권을 끼어들면 이런 이상한 소리를 또 하고 있죠.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금지될 겁니다. 금지되겠죠. 1공장 생산 능력이 10만 리터고 16ml 6만 명 600만 명 1도즈는 3병 200만 면분 생산 가능하다. 200만 면분이 생산이 가능한 거죠. 한 공장에서 200만 면분이 생산이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측에서는 어차피 만들면 무조건 공급 부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는 공급 부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이제 이 바이넥스 가가지고 실사하고 왔죠. 바이넥스 가서 실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야 된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공장을 계속 섭외해야 됩니다. 계속 섭외를 하게 되면은 이거 만드는 대로 그거 다 그냥 매출과 영업입니다. 매출과 영업. 그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정말로 이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이 정내미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지독한 놈들이네. 그렇게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학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아주 잘 압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데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강력한 이 성장 엔진이 계속 붙고 있죠. 그리고 실행될 가능성이 너무나 지금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시간 좀 지나죠.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두고 보면 합니다. 두고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올라오는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원희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올라오냐 하면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공매들이 계속 발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임상 소식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 찍어 눌렀죠. 이게 공매도들입니다. 6% 눌렀어요. 6%.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눌러서 계속 누르죠. 말이 안 되는데 누릅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겁나죠. 자, 여기 보시면 겁이 나죠. 이거
여기 이제 오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면 겁이 나죠, 당연히. 야, 이거는 이런 일상 승인 소식, 일상 뭐 했다 이런 소리 나오는데도 이렇게 버리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찍죠. 그리고 올라간다 싶으면 누르고, 올라간다 여기서 확대해서 좀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바닥을 잡았구나. 올라간다 싶으면 여기서 또 위에 도시에서 좋은 호재 나왔죠. 여기서도 4% 높여가지고 찍어 눌러버리죠. 찍어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또 못 올라가고 횡보를 하죠. 이렇게. 서주인님, 예.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 음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3.431을 단축시킨 거가 유의하다고 인정이 되어 버렸죠. 그게 유의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셀트리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적어도 릴리하고 리제네론보다 결단코 효과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실제로 개발한 팀이 엄청난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셀트리온에 발밑도 못 따라옵니다. 왜 못 따라오냐 하면, 이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랍시고, 내가 바로 전문가입니다, 내가 우주소리하는 전문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전문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셀트리온은 이 항체 치료제를 2015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죠. 그때부터 쌓은 노하우 가지고 이번에 성공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릴리하고 리제네론의 데이터를 다 본 겁니다. 기우성 부회장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약이 최고 좋다, 아주 자신감을 내비쳤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우성 부회장 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 결론이 나느냐, 2달 남았죠. 2달. 그러니까 이번 달 아니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미국과 유럽에 승인 신청 들어가죠. 미국과 유럽에 승인 신청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아마 이 매출 수출 계약 체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고, 지금 이 CMO 할 곳을 계속 섭외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죠. 섭외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면 됩니다. 그런 부분만 보면. 그러면 수출 소식이 나와버리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올라. 지금 이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팩트가 주가 맞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누르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건들면 안 되겠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호가창이죠. 여기서 파는 놈이 많다,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사는 놈이 많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강용석 이 사람이 뭐 셀트리온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음전 부분은 지금 여기 장 ACRO님이 말씀 해주시죠. 이 바이러스가 죽어서 몸에 남아 있어도 이 돌리면 그냥 양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음전,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절대로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뭘 봐야 되냐면, 이런 수치가 중요하긴 하죠.
이런 수치로 검증하는 부분에서는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그야말로 전시 상황이죠. 전시. 사람이 막 죽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에 연연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증으로 가는 환자가 줄어드는 그런 수치, 그 다음에 이 증상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느냐, 이 수치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죠.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어서 승인받은 게 릴리하고 그 다음에 리제네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르는 부분, 지금 눌러가지고 1% 내려죠. 1% 내려가도 됩니다. 1% 내려간 이런 부분 가지고 이것도 왜 내려가지,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 내려가면은 수량을 늘릴 수 있으면 계속 늘려도 됩니다. 이거 계속 늘려도 됩니다. 늘려도 됩니다. 이거. 이 정도까지 눌렸으면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셀트리온 측에서 약속을 하고 있죠. 약속을 하고 있는 게, 강정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영상에 항상 이렇게 댓글을 잘 달아주시고 이렇게 또 가입도 해주신 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누르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를 수. 지금 5연속 내려야죠. 이렇게 끌어내렸다가 이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슈팅이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슈팅이 나오는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삼성 이 승인 나했죠. 다음 주에 승인 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거하고 같이 해서 미국과 유럽에 승인 시장 들어가 버립니다. 승인 시장 미국과 유럽 승인 시장 들어가죠. 그 부분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차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는 부분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봅니다. 잘 나오면 좋죠. 잘 나오면 정말 좋다. 너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고. 근데 중증으로 하는 거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데, 그리고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됐다. 지금 약이 없잖아. 그러면 내가 영국의 총리다 그러면 그거 안 사겠냐 생각해 보면 되죠. 무조건 사야죠. 무조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죠. 지나봐야 되겠지만, 막상 가보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승인이 나고 나서 나는 거 보고 사겠다.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됩니다. 요 위에서 사야 돼요. 여기. 승인이 나고 나서 사겠다 그러면 저 위에서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죠. 일단 정고점을 무조건 돌파하고 나서 사면 되는구나. 400만 원, 400이 아니고 40만 원 이상 정도에서 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보름달님 감사드립니다. 왜 그렇게 보면 되냐면은 유럽에서 승인이 나죠. 승인이 나면은 나자마자 바로 계약 체결이 되거나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승인 나기 전에 전부 다 이제 미리 샀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 항체 치료제가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계속해서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죠. 지금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이제 다음 주 2월 달 되면은 점점 더 많이 쌓이겠죠. 그렇게 많이 쌓이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릴리하고 리제네론에게 먼저 달라고 할 겁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달라고 하겠지만 지금 미국에 줄 물량도 부족하죠.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한국에서 승인이 났댄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야 됐다. 내가 먼저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존스 홉킨스님
지금 10만 개 지금 만들어 놨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지금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국내 임상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 서비스 해주는 거죠. 서비스 그냥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진짜 배기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의 승인 신청 들어가고 거기에서 승인 나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 그리고 승인 나기 전에 수출 소식 나오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상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상상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셀트리온은 정말로 이거는 탄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지고 가도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의 K-바이오시밀러 글로벌 공약 가속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셀트리온이 하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휴미라가 3월 달 안에 승인이 나죠. 승인이 나게 되면은 이 휴미라가 단일 제품으로 봤을 때 22조의 매출이 나오고 있죠. 1년에. 그런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바이오시밀러의 정말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셀트리온이죠. 그러면 올해 이제 침투가 시작이 되겠죠. 침투를 하면은 이 셀트리온은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침투하면은 계속해서 10%, 20%, 30% 점유를 해 나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징기스칸과 똑같은 겁니다. 계속 파먹는 거죠. 땅 따먹게 해가지고 오리지널을 위협해버리는 거죠. 오리지널을.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CTP 요구가 딱 나오면서 이거 다 합친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그게 나와 버리면 주가가 100만 원만 가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100만 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매출이 급성장을 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갈지 상상 불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 코로나 상황이 백신을 계속 이렇게 잘 투여했더니 줄어들더라. 지금 이 치료제가 있죠. 이제 치료제가 이제 앞으로 세계를 정복할 CTP 요구 레키로나주가 있는데 그 치료제 가지고 이 코로나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낫게 해주는 거죠. 낫게 해주는 거죠. 근데 백신이 이 코로나를 없애줄 수 있느냐? 못 없습니다. 이거 지금 뭐 보시면 어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지금 누적 확진자 보시면 2,400만 명 넘겼죠. 14명이 1명이 감염되고 있어요. 14명이 1명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페이지를 닫은 거, 여기 나오죠, 여기. 코로나 항체 지금 10월 달에 나온 소식을 보시면 지금 항체 길어봤자 지금 4개월 지속입니다. 길어봤자 4개월 지속. 지금 오리지널에 그냥 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정상이 되었을 때 점점점 떨어지죠. 이게 점점점 항체가 점점 약해지다가 4개월이 딱 되면은 없어져 버리는 게 지금까지 대강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 근데 아직까지 아주 더 오랫동안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왜냐하면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연구가 아주 더 지속이 돼야 됩니다. 한 뭐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감기나 독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가 낫고 나서 나 이제 독감 절대 안 걸리는데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매년 이제 이거 백신 맞아야 되죠. 맞아도 걸립니다. 재수 없으면.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지금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죠.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백신을 맞으면서
치고 들어가는 공격하는 속도보다 이 코로나가 변이가 아주 강력하게 발생하면서 공격하는 이 감염시키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벌써 4개가 나왔죠. 변이. 앞으로 가면 5개, 6개, 7개, 8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미국이 지금 14만이죠. 이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돼 보면 이거 다시 20만으로 올라갈 겁니다. 지금 뭐 한 게 없죠. 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변이가 계속 더 퍼지고 있는 거죠. 지금 더 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늦은 오후님이 셀트는 연금입니다. 단타하지 마시고 계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 해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죠. 어마어마한 사태가 지금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버렸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도 살리고 돈을 어디까지 끌어모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만 판매가 되고 나서 끝이 날 거냐?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되면 뭐 좋겠죠. 그래, 마스크 벗고 뛰어다니면 되니까.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이주무 씨 VI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금 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뭐 단기간에 좋아지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셀트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하던 이 바이오 시밀러는 그대로 하되 여기에다가 이 CTP5 레키로나주는 여기 하나 따로 떼야 됩니다.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셀트리온 플러스, 그래서 새로운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CTP5라는 회사가 매년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진님 매도 후에 매수할 거, 이렇게 좀 보시는 분인데,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하십니다.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에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이때는 한번 좀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는데, 여기에서 데이터가 아주 잘 나왔죠. 성공적으로. 그럼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버리죠. 이 모르는, 단기적으로는 얘들이 그냥 이렇게 밀면 내려가는 겁니다. 거기다 여기에서도 18일 날도 그랬죠. 삼상 제출 조건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승인 공고가 됐죠. 승인 공고가 됐는데 밑으로 내려버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리는 겁니다. 돈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올라갔다가 내렸다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면 또 이렇게 더 내려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큰 방향을 봤을 때 얘가 내려갈까 올라갈까를 생각해 보면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단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팔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 여기서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워낙에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셀트리온 돌산 환경이 좋죠. 많이 빠져서 바닥 잡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제 3.6%까지 갔는데 올라갔다가 여기서 팔 거리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죠. 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려온 거죠. 팔았는데 쭉 올라가서 15%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15% 오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왜 팔았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5% 올랐을 때 다시 살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 타이밍을 잡고 치고받는 부분은 내가 이제 좀 내가 소질이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근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이런 거를 하면서 심심하니까 좀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냥 지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이 수익이 잘 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뻔히 올라갈 게 뻔하게 보인다 그러면 내 눈에 뻔하게 보인다 그러면 이게 팔았을 때 올라가 버리죠. 그럼 심리 관리가 안 됩니다. 심리 관리 안 돼. 그러면 올라가면은 그래 내가 올라갈 거 뻔히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따라잡죠. 그럼 내려버리면 또 심리 관리.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나 못하겠다고 털려나가. 다른 종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타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정말로 확실한 게 보인다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판단하면 되는데 숫자를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좀 해본 결과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줄이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수출 소식 나오기 전에 올라가기 힘들 것 같다. 이거 사실은 김미정님 이 부분은 사실 모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자,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서 또 밀었죠, 여기서. 근데 이렇게 밀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도 셀트리온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밀었죠. 이렇게 밀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계속 이렇게 패배의식에 젖어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패배의식에 이렇게 젖어 있는 상황에서 좀 올리다가 한번 밀어버리면 역시나 또 못 가는 거죠. 이 공매 세력들 공매 때문에 못 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또 내려올 거야. 6% 올랐지만 또 내려올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 그대로 이거 맞습니다. 주가 올라가는 거 세력 마음이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 그러나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 단기적으로는 흔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올라가죠. 그리고 조정하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또 올라가죠. 그리고 이평선에 걸렸죠. 또 올라가 버리죠. 그러가 이평선 걸리니까 이평선에서 숨고르기 한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조정할 줄 알았는데 밀어 올려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놓치면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게 공식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밀어 올리죠. 이만큼 밀어 올리면 개인들은 따라잡기가 힘드니까 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환경을 갖춘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고 가면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에 사상 최대 주가 성장 폭을 볼 거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주가 성장 폭 상승률. 신구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셀트리온이 옷을 갈아입는 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본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확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 CTP59라는 새로운 회사가 M&A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그냥 CTP59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공짜로 공짜는 있죠. 열심히 노력한 거니까 한 1,000억 주고 가져왔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CTP59 이 매출 성장률 영업이익률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이제 시총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될지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박셀트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셀트리온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지금 뭐 영국에서 셀트리온을 제일 견제하죠. 셀트리온이 지금 그야말로 거의 뭐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몽골이죠, 몽골. 거기에 이제 오리지널 전부 다 잡아먹어 버리고 있죠. 이 점유율이 셀트리온이 완전히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서정진 회장은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그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해주면 진짜 맞습니다. 기업에서 얘기해주면 진짜 더 좋은데 지금은 워낙에 이 보면은 정치적으로 많이 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이 셀트리온이 성공을 해서 치료제가 나와 버리면 좋다 해줘 버리면 이제 정부가 다시 신뢰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용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그 사람 모르는데 그냥 이게 안 됐으면 안 돼야지 이렇게 이번 정부가 어택을 받으니까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골치 아픈 거, 골 때리는 거죠. 한마디로. 김동동님 감사드립니다. 셀트의 미래 예측 그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지금 셀트리온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이나 하려고 이 항체 치료제 만드는 척 해가지고 국책 과제해서 돈 좀 지원받아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뭐 구멍가게 회사다 그러면 미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작전 치고 뭐 작전 해먹었네 이제 빠져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 회사가 아니죠. 이 회사는 절대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국책 지원 사업 그거 몇백억 안 받아도 됩니다. 그거 지금 셀트리온이 그거 몇백억 받은 거 몇 배로 돌려주고 있죠. 원가로 주고 있죠. 원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정말로 바빴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거 이렇게 미는 거 뻔히 보이는데 이 개인 투자자 분들 이거 털려 나갈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올렸죠. 계속 팔면 안 된다고 쓸어 담아라고 계속 쓸어 담아라고 얘기하지 안 팔겠죠. 쓸어 담을 타이밍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워낙에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이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갖고 노는지 이런 부분도 훤히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훤히 보이는데 그러나 왜 사고 팔고 못하냐? 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렇게 움직이는 게 지나고 보면 다 보이는데 이게 가짜라는 거 그런 게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여기에서 내릴지는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알면 제가 알았다 그러면 이거 다 파세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셀트리온 뭐 장기 투자고 나발이 일단 팔았다 다시 샀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얘는 무조건 강의하지만 팔았다 다시 샀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거는 모르고 그렇지만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갔다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런 부분은 뻔히 보이는 거죠. 뻔히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동학 개미를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금을 보시면 조현수님 감사드립니다. 자금을 보시면 이 고객 예수금이 이거 앞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지금 하루에 뭐 몇 개씩인가 몇만 개씩인가 신규 계좌가 튼다 그러죠. 고객 예수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광기가 발생합니다. 광기. 이 광기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한번 광기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광기 기아차에서 발생을 했죠. 이게 이제 셀트리온에서 광기가 한번 엄청난 광기가 일어날 겁니다. 왜 일어나냐면 전 세계 독점인 이 코로나 치료제를 전 세계 이제 수출을 하는 물꼬가 트였다. 그런 소식이 딱 나오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에 승인 신청을 했다.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유럽에 승인 신청이 승인이 다 됐다. 나와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광기가 일어납니다. 광기가 일어나면 옛날에 그 네덜란드 튤립 사건 아시죠? 네덜란드 튤립 알 한 알에 지금 시세로 2천만 원까지 올랐죠. 2천만 원. 그 정도까지 올랐죠. 근데 그거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죠. 그는 그런 게 그렇게 이제 치솟아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이 현실화가 되죠. 현실화가 딱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광기를 한번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들이 여기서 광기를 부립니다. 이 광기를 부리게 되면은 가장 겁을 내는 세력이 누구냐면 공매입니다. 이 공매 세력들이 먼저 그냥 숨어버립니다. 이 광기가 발생을 해죠. 광기가 일어나 버리면 공매도가 팔면은 다 털려버리기 때문에 이 광기가 일어나 버린 종목은 못 건듭니다. 공매도가 절대 못 건드죠. 예전에 이 신풍작에서 광기가 일어났죠. 못 건듭니다. 이거. 요렇게 광기가 일어나 버리죠. 요렇게 광기가 일어나 버리면 절대로 손 못 댑니다. 그런 상황이 한번 나올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지금 뭐 세계에서 치료제 지금 319개 회사가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로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셀트리온의 이 항체 치료제 수준의 그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약은 아마 당분간 못 나올 겁니다. 아마도 못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기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금융 블랙홀이 이 셀트리온에 하나 뚫리게 됩니다. 뚫리게 되면 돈이 이쪽으로 다 흡수가 되겠죠. 쭉 들어오면 공매도들이 그냥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뭐 1% 정도 내리고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 미국하고 유럽에 승인 신청 들어가고 우리나라 승인을 받아내겠죠. 박은숙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승인을 받겠죠. 그 부분이 이제 전개되면은 1월달 지나고 나면 2월달, 3월달, 4월달 가면 갈수록 이 셀트리온은 그야말로 정말로 엄청난 광기를 발산하면서 주가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셀트리온 그리고 신용은 절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신용을 쓰죠. 신용을 쓰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든 이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깎아내리면 신용을 풀로 써버리면 이거 뭐 밀리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신용이 반대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밀리게 되면 그러고 나서 계좌를 쳐다봐 버리면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겁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털려나가요. 지금 이렇게 내려서 흔들어대는 거는 이 중장기 투자자들은 이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안 털립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서 흔드는 타겟은 누구냐면은 아주 이 심지가 약한 돈들, 그러니까 신용이나 미수 있죠. 신용이나 미수 이런 것들, 이런 돈들을 털어내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본인이 신용과 미수를 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손실이 크다 그래서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 또 항상 생깁니다. 본인은 단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 근데 본인이 단타가 아니다 그러면 회사 믿고 투자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 됩니다. 가만히 구경하면은 제 가치는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이 가치의 그림자라고 하죠. 가치의 그림자인데 이게 아무리 조작을 한다 그래도 이렇게 큰 이 시총이 큰 종목을 계속 조작을 못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눌러댈 수 있겠죠. 뭐 돈으로 계속 올라오지 마 이러면서 찍어 누르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거 일단은 그 시장 조성자 저번에 신용 딱 치다가 불법하다 걸렸죠.
그걸 일단 무조건 먼저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검토해보고 나중에 정지할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서 바닥 잡는 과정입니다. 바닥을 잡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닥을 좀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가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바닥 잡을 때 이렇게 흔들어 버리죠. 오르는 척 했다 내리고 오르는 척 했다 내리고 오르는 척 했다 내리고 올랐다가 확 내리고 계속 오르는 척 하다가 밀어붙이죠. 이렇게 몇 번 흔들면 사람이 멀미가 나게 돼 있습니다. 멀미가 딱 이렇게 나게 되면 토하게 돼 있습니다. 웩 이러면서 토하죠. 그러면 그걸 얼른 낼름 받아 먹죠. 낼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한번 흔들고 여기서 최저점에 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해도 안 팔면 되고 여기도 안 팔아요. 안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될 놈은 되는 겁니다. 될 놈은 되는. 얘는 될 놈이죠. 얘는 주식시장에서 될 놈이에요. 될 놈. 지금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만드는 회사는 시총 상위 종목에서 거의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40%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가 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걸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뭐 40%고 ROE가 무려 20%인데 이 말도 안 되죠. 엄청난 지금 가짜 하락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금 부는 게 CTPO고 옆에 이제 탁 장착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즐겁게 바라보면 됩니다. 요놈들 또 흔들게 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보면 되죠. 이거는 올해 1년 내내 계속 올라갈 겁니다. 흔들면서 대신에 항상 흔들면서 올라가죠. 2월 달에 실적 발표. 그렇죠. 실적 발표하면 이게 또 날아가게 돼 있으면 실적이 워낙에 뭐 잘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필요한 거는 배짱과 용기입니다. 배짱과 용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계좌 보지 말라 그러죠. 계좌를 아예 안 봐야 됩니다. 아예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 정도 되면은 한번 매도를 좀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나백성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한번 이 정도면 한번 매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기가 오면 그때 열어서 팔면 되죠. 그때 팔고 얼마 벌었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게 답. 월가의 영웅 그 누구죠?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 이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 피터 린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황민선 씨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자기 주위를 둘러봤더니 똑똑한 놈은 그렇게 많더랍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렇게 많은데 용기 있고 배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한 일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피터 린치가 샀더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져 가지고 7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7분의 1토막. 근데도 이 피터 린치가 간이 억수로 큰 사람이죠. 생긴 거는 그렇게 용감하게 안 생겼던데 간이 커가지고 7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계속 사모했다 그러더라. 계속 사모가지고 얘는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려가지? 이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계속 지고 한 거죠. 한 몇 년 동안 계속 지고 갔더니 7분의 1토막까지 갔다가 그게 뭐 20배인가 15배인가 20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죠. 7분의 1토막에 산 사람은 몇 배나 먹었는지 예상 불가죠.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흔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이런 거 안 보면 되나 볼 이유가 없죠. 이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로켓을 옆에 슈퍼 엔진을 장착을 했는데 그거 이렇게 약간 흔든다고 떨어져 나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그리고 HIB 이야기 좀 하자면 얘는 정말 이거 주주분들 정말로 지금 힘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아주 힘든데 그래도 그냥 갑니다. 이건 무조건 간다. 무조건 간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무조건 가면 되는 거죠. 이것도 스토리가 위로 가는 스토리가 아예 시나리오 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 써져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을 뿐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계속 가서 가남 1차에 대한 그 승인 받고 그때 판다. 그러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어차피 이거 뭐 해가지고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놓을 거 아니죠. 은행에 넣어놓을 거 아니면 그냥 어디 뭐 결국은 갈 만한 기업에 단기 욕심 안 내고 중장기로 아주 큰 욕심을 내면 되죠. 작은 욕심 말고 큰 욕심. 그렇게 보면 되죠. 약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거는 뭐 될 수밖에 없는 약이죠. 이 데이터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릴리도 지금 3조 5천억 매출이 나왔는데 이 셀트리온은 도대체 얼마나 매출이 나올까? 그런 부분을 상상을 하면 되죠. 그런 부분만 상상을 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흔들죠. 흔들고 있죠. 이렇게 흔들어서 내려오면 겁이 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흔드니까 이거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력과 구매들 입장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겁을 먹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여기서 보면 됩니다. 지금 저런 상황이 이거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보면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끝도 없이 내려오더니 이제 올라가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이제 올라가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밑으로 내려버렸죠. 밑으로. 그러면 이제 절망이 생겨요. 절망. 여기서 올라간 차에 또 내려 절망으로 빠져들면은 희망이었구나.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여기서 놓는 겁니다. 놔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꾸 놓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놓게 만드는 거죠. 놓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거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지금 셀트리온은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좀 장착이 되어 있고 본인도 아주 본업도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복수님 그리고 자꾸 내려오니까 겁이 나죠. 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절대로 이 계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도 항상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 절대로 계좌 보지 말라고. 무조건 저는 그 얘기입니다. 무조건 안 보면 됩니다. 안 보면은 나중에 다 황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보물상자에 딱 넣어놓고 다 있으면 황금으로 딱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웅 같은 경우에 지금 대웅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지금 봐서는 지금 흐름을 보니까 세력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나요. 세력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죠.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제 뭐 식약처에서 이 대웅하고 나파벨타 상반기에 상용화 시키도록 노력했다 했는데 그게 뭐 찌라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던데 단기적으로는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셀트리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승인 권고를 받았는데도 밀어버리니까 구매들이 밀어버리니까 구매하고 또 여기저기 정치적으로 막 얽혀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수출 소식이 나오고 미국과 유럽 승인 소식이 나오면 그냥 갑니다. 그래서 얘가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 나머지 이 신풍제약이든 대웅이든 종근당이든 이런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셀트린이 대장이죠. 얘 진짜로 만들어내 버렸죠. 근데 셀트린 만들었더니 막 올라가더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대웅하고 신풍, 종근당, 현대발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못 올라간다 그래 버리면 이게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셀트는 제가 보기에는 이 단기 투자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돈 못 먹습니다. 이거 단기 투자할 것 같으면 그냥 뭐 테마주, 작전주 그런 거 가지고 심심하면 한 100만 원, 50만 원, 뭐 200만 원 이런 정도 가지고 치고받고 재미삼아 하는 거지. 단기 투자로 돈 번다 그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올해는 셀트린이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는 환골탈태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환골탈태하는 한 해가 되게 되면은 그것도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면서 환골탈태 해버리죠. 그러면 얘는 못 잡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뒷다리를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이제 1월 20일이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심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또 중장기 투자할 때는 계속 믿음을 강화시키고 어떤 소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회사의 이런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셀트린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거. 얘는 뭐 약속을 다 지켜버린 회사죠. 그렇게 계속 성장. HIV는 뭐 약이 워낙에 좋으니까 약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약만 보고 가는 거죠. 약만 보고. 나중에 간암 1차 승인 날 때까지. 간암 1차 승인 나게 되면은 이게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상상 불가입니다. 얘도.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그런 만약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못 가져가죠 이거. 이거 뭐 이제 개발하고 있는 약이다 이러면 못 가져 불안해서 못 들고 가죠. 근데 이제 항서제약에서 이미 성공한 약을 가지고 가니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셀트리온은 올해가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주인공은 셀트리온. 셀트리온 주인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기아차, 현대차 여기가 애플카 이런 부분하고 전기차 이런 걸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 SDI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PR이 삼성 SDI가 무려 셀트리온보다 PR이 더 높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근데 여기는 지금 돈을 바로 벌어들이는 그런 부분이 전개가 이제 곧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거냐? 안 끝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항체 지속시간 4개월인데 그 정도는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흔들면 흔드는구나 하면 되고 나중에 뭐 월급 들으면 하나 더 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이 배짱을 크게 가지고 내가 바로 징기스칸이야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징기스칸 절대로 안 지죠. 이 서정진 회장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이 공매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다 박살내고 있죠. 지금 공매들 맛 좀 봐라 이러면서 계속 주가 올려버리고 있죠. 이게 바로 서정진 회장의 힘입니다. 이게. 근데 서정진 회장이 지금 이제 자리를 비웠지만 셀트리온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는 못 무너뜨립니다. 그거는 절대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올해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